네, 메르스 환자와 사망자가 이틀 연속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태 종식이 조심스럽게 기대되는 가운데 이번을 계기로 보건당국이 병원 내 감염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도 했습니다. 대형 병원 응급실에 환자가 몰리는 걸 막고 다인실 수를 줄이는 등의 개선책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가 어떤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지는데요. 네, 그런데 이렇게 대책이 마련되더라도 감염병이 자꾸만 들어온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박광식 기자 오늘 해외 감염병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증가되는 추세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 글로벌 시대를 맞아서 이렇게 세계 각지로 나가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전염병도 많이 걸려오고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실제로 이 해외 유입 감염병은 지난 2009년 200여 건에서 지난해 400건으로 한 2배 정도 증가했는데요. 보시면 2009년 200여 명에서 2014년 400여 명으로 5년 새 2배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이 해외 유입 감염병 순위를 따져보면 1위는 단연코 이 댕기열입니다. 그리고 41%를 가장 많이 차지했고요. 그 다음 말라리아, 그리고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A형 간염 순이었습니다. 일단 1, 2위가 모기매개로 전염되는 질환이고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A형 간염은 현지에서 오염된 물이나 음식 때문에 걸리는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에 나갈 때 조심해야 될 건 모기랑 음식, 물이라는 결론입니다. 그렇네요. 미리 예방접종을 받을 수도 있죠. 네, 요즘은 뭐 해외여행 가기 전에 꼭 여권 말고도 예방접종이 필수란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나라마다 유행하는 질병이 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필수적인 것만 추려보면 공통적인 게 나옵니다. 네. 우선 오염된 물이나 음식으로 감염되는 A형 간염, 그리고 장티푸스에 대해선 미리 예방접종을 받고 출국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A형 간염 예방접종은 모든 개발도상국 여행 시에 필요한데요. 원래 6개월 간격으로 2차례 접종을 해야 완벽하게 방어항체가 생깁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행 일정이 잡혔다면 이 출국 한 달 전엔 최소 1차 접종을 하거나 최소 2주 전에 맞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행 기간 중 방어항체가 60에서 한 80%가 생겨서 네. 그나마 감염 위험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특히 깨끗한 환경에서 자란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은 A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챙겨 맞는 게 좋습니다. 네. 네. A형 간염도 그렇지만 또 장티푸스도 위험하다면서요? 예, 장티푸스는 이 살모넬라라는 균이 일으키는 병인데요. 40도가 넘는 고열에 그리고 구토, 설사, 심한 복통이 특징입니다. 인도나 이 파키스탄 등 물 위생이 좋지 않은 국가를 갈 때 반드시 고려해봐야 할 감염병입니다. 또 이 체류 기간이 길거나 또 현지에서 도심이 아닌 시골로 여행하는 사람들은 이 장티푸스 예방 백신을 맞는 게 좋고요. 생균을 약하게 만든 경구용 백신도 있고 또 죽은 균주를 넣은 사백신 주사도 있는데 1회 접종이면 충분하고 적어도 출국 2주 전에 접종하는 게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순위에서 높았던 댕기열은 예방접종이 없네요. 예, 그렇죠. 사실 또 만만치 않은 게 사실 외국 모기입니다. 모기를 꼭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특히 말라리아의 경우 한 번 걸리면 치명적입니다. 이 모기를 통해서 말라리아의 원충이 사람의 적혈구에 이렇게 기생하다가 네. 시간이 지나서 적혈구를 파괴하면서 나오는데 이때 이 깨진 파편들이 콩팥과 미세혈관을 막고 또 출혈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이 말라리아에 걸리면 열이 3, 4일마다 오르락 내리락하고 오한이 굉장히 심한 게 특징입니다. 현재 예방 백신은 없는 상태입니다. 네. 다만 예방적 화학요법이 있는데요. 말라리아 기생충을 죽이는 약을 선제적으로 복용하는 겁니다. 현지에서 유행하는 말라리아 종류에 따라 1주 전에 먹는 약부터 현지에서 매일 먹는 약, 또 귀국하고 한 달 동안 먹는 약 등 처방법이 달라집니다. 또 말라리아 말고 최근 또 주목해야 할 감염병 1위는 바로 댕기열인데요. 그 이유는 댕기열은 이 동남아뿐만 아니라 이 서남아 그리고 또 이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 전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하고 있는 데다 우리나라 해외 여행객의 한 3분의 1이 이 동남아를 비롯한 댕기열 유행 지역을 방문하기 때문입니다. 이 댕기열 매개 모기에 물리면 이 댕기 바이러스가 몸속에 침투해서 고열과 근육통 또 출혈성 반점을 일으킵니다. 다행히 말라리아와 달라서 치사율은 1% 이내로 낮지만 현지인이 아닌 여행객의 경우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댕기열은 현재 예방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기 때문에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게 유일한 대안입니다. 따라서 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이 현지에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곤충 기피제를 손목이나 발목, 목 등에 잘 발라야 합니다. 네. 또 무엇보다 긴 소매, 긴 바지, 또 모자를 착용하고 다니는 게 좋고요. 모기가 출몰하는 밤 시간대 활동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네, 참 주의가 요구되네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지금 가장 걱정들 많이 하시는 홍콩 독감, 사망자 수도 많이 늘고 해서, 근데 이 홍콩 독감이 정확히 어떤 질병인가요? 예, 지금 홍콩 독감이 지금 여름철 지금 크게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홍콩 독감이
같은 바이러스인데 겨울과 봄에 유행하고 종료가 됐습니다. 근데 홍콩은 봄과 여름 이 두 차례 유행하는데 지금 한창 유행인 거죠. 그래서 이 한마디로 바이러스는 같습니다. 홍콩인 지금 유행이 한창인데 자칫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홍콩에 가면 여름철 독감에 사실 걸려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20일 인천공항 입국검역에서 홍콩에 다녀온 30대 남성이 이 고열 증상을 보여서 검사를 했더니 이 홍콩 독감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따라서 홍콩 여행을 계획한 분이라면 이 보건소나 병원에 인플루엔자 독감 백신이 남아있는지 확인해서 적어도 출국 2주 전에 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는 게 안전합니다. 이 자세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예, 해외 여행 질병정보센터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영어로 뭐 치면은 travelinfo. 보시면 cdc.go.kr입니다. 여기 들어가서 여행할 국가를 입력하면 어떤 질병이 유행하는지 또 필요한 예방접종은 무엇이 있는지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귀국하고 나서 적어도 2주에서 길게는 1년까지 감염병이 숨어있는 경우도 있어서 고열로 병원을 찾을 때는 반드시 병원에 해외여행 사실을 말해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네, 이런 얘기 들으면 국내 여행을 더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치기 전에 국내로 휴가 가실 때 참고할 만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릴게요. 오늘부터 농어촌 민박에서도 조식 제공이 허용됩니다. 민박업주가 위생교육 등을 받으면 음식점 신고를 하지 않아도 손님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참고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특별히 장맛비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